여러분,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지금 뭐랄까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무려 77년이나 된 시스템인데요. 이걸 통째로 바꾸겠다는 법안이 나오면서 법조계가 아주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게 과연 개혁이냐 아니면 사법 시스템의 붕괴냐 논란이 정말 뜨거운데요.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장 보세요. 77년 된 형사사법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법안이다. 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이게 바로 지금 법조계의 목소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법안이길래 반헌법적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걸까요? 소위 검수완박 시즌2라고 불리는 이 논쟁,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래서 이 논란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요. 정부가 내놓은 아주 파격적인 3단계 계획안이 있습니다. 기존의 틀을 그냥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는 건데 그 계획이 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1단계 검찰청 폐지, 2단계 공소청 신설, 그리고 3단계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핵심은 개선이 아니에요. 그냥 폐지입니다. 77년 된 검찰청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힘을 두 기관으로 나누겠다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림은 간단해요. 공소청이라는 곳은 법무부 밑에 둬서 기소, 그러니까 재판에 넘기는 일만 하고요. 중대범죄수사청, 줄여서 중수청이라고 하는데 여긴 행안부 밑에서 부패범죄 같은 큰 사건들 수사만 전담하는 거죠. 딱 봐도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론상으로는 되게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전문가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거 큰일 난다,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비판의 목소리를 좀 더 깊게 들어볼까요? 첫 번째로 제기되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일반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을 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레드라인입니다. 헌법 89조를 보면요. 검찰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에서 심의해야 한다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그냥 법률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헌법이 직접 그 존재를 인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 하나 생기죠. 검찰총장이 이끌어야 할 검찰청이 법에 따라 없어져요. 그러면 헌법에 떡하니 있는 검찰총장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허수아비가 되는 건가요? 바로 이 지점을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헌법은 그대로 둔 채 그 밑에 있는 법률로 검찰청만 쓱 없애버린다? 이건 헌법에 명시된 기관을 사실상 유령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건 그냥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인 권력분립 원칙 자체를 흔드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의 기둥 하나를 뽑아버리는 행위라는 아주 날카로운 비판입니다. 헌법 문제도 이렇게 심각한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엔 좀 더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법안의 설계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뜯어보면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게 그냥 부실공사도 보인다는 거죠. 법률 용어로는 이걸 입법 흠결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핸들이나 바퀴 같은 핵심 부품이 빠진 거예요. 당연히 굴러갈 수가 없겠죠? 이 법안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이 빠진 부품들 때문에 사법 시스템 전체가 멈춰버리는 대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아니, 뭐가 빠졌는지 한번 보세요. 검찰청 폐지, 딱 이 한마디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하던 1만 명이 넘는 검사, 수사관들은 하루아침에 뭐가 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인 그 수많은 사건들은요? 누가 이어서 하나요? 예산은? 자산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요? 이건 그냥 사법 시스템의 전원을 갑자기 내려버리는 것과 같아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그래서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연속성을 단절시킨다. 말이 좀 딱딱하지만 심각한 얘기예요. 달리는 기차에서 갑자기 기관사를 빼내고 선로를 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전환 과정에서 어쩌면 정의를 향한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그럼 이런 비판들을 듣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죠. 이 개혁의 진짜 목적이 뭘까? 정말 검찰의 힘을 빼서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걸까? 아니면 그 힘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더 강력한 수사 공룡을 만들려는 건 아닐까? 그 수사 공룡의 정체로 의심받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국무총리실 아래에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경찰청, 새로 생길 중수청, 공수처, 해경까지. 사실상 대한민국의 수사 기능을 가진 모든 기관을 이 위원회 하나가 다 통제하겠다는 구상이에요. 이건 권력의 분산이 아니라 오히려 한 곳으로 엄청나게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중앙정보부, 안기부 같은 좀 섬뜩한 이름까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개혁한다고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처럼 정치 권력이 모든 수사기관을 한 손에 쥐고 흔들 수 있는 막강한 통제기구를 만드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건 우리 사회에 깊게 남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아주 심각한 우려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결국 이 모든 사법 시스템은 우리, 바로 국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그럼 정작 주인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매일 이용하는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은요? 실제 데이터와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사실 상황이 썩 좋지 않아요. 검찰, 경찰, 법원, 어느 곳 하나 국민들의 믿음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도가 전부 50%를 훌쩍 넘잖아요. 이미 이렇게 바닥인 신뢰 위에서 과연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고 사람들이 와, 이제는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시작부터가 참 어려운 숙제죠. 국민들이 뭘 가장 걱정하는지 보세요. 중대범죄 대응이 약해질 것 같다. 사건 처리가 더 늦어질 것 같다. 이게 거의 대부분이죠. 무슨 거창한 이념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당장 내 주변의 안전, 그리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걱정인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이 걱정이 그냥 괜한 게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변호사들한테 물어봤더니 무려 73.5%가 이미 지금도 경찰 수사가 너무 늦어진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시스템을 더 쪼개고 복잡하게 만든다? 그럼 이 지연 문제는 불보듯 뻔한 거 아니냐는 아주 합리적인 걱정인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아주 재미있는, 어떻게 보면 좀 허탈한 비판도 나와요. 이렇게 시끄럽게 다 부수고 새로 짓는다고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거 그냥 간판만 바꿔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새로 만든다는 중수청 조직도를 보니까 지금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구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게 대체 무슨 개혁이냐는 좀 뼈있는 지적입니다. 자, 이렇게 쭉 들어보시니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는 맨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거대한 변화, 과연 우리 사법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킬 꼭 필요한 개혁일까요? 아니면 헌법 정신을 흔들고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졸속 법안일까요?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지금 어쩌면 붕괴의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